안녕하세요. 2025년 1월 3일 빠숑의 부동산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법을 바꿀 수 없어서 시행령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씩 계속 연장 중이라고 합니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배제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고 알짜 부동산 한 개로 가는 전략 중이랍니다. 또한 올해 정부의 중요한 부동산 정책 방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더불어 지방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물론 수도권 50%, 지방 100%의 개발 분담금을 감면한답니다. 수도권 3만 가구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 8천 가구는 분양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위에 나열된 5개 이슈는 2025년 정부의 부동산 방향이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답니다. 2025년 경제정책 종부세 1주택 특례로 적용하고 지방 공시가격 3억에서 4억 원 이하 역시 취득세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방 주택 거래 촉진을 위한 것으로 지방 부동산은 작년 1월부터 11월 거래가 31만 건, 5년 평균 대비 22.1% 하락했습니다. 파숑님의 의견은 지금은 지방도 2억 원 이상 되는 아파트 많다고 하십니다. 취득세 중과를 6억 원 이하로 책정해서 지방 부동산을 살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방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시장 경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지방 부동산 시장이라고 더불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뉴스. 못쓰고 남은 용적률로 타지역 층수 높인다. 법으로 허용이 되지만 부득이하게 못쓰고 남은 용적률은 타지역을 개발할 때 적용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동시 건축 의무화 용지 거리 제한은 물론 결합 건축 가능 지역 등까지 전반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랍니다. 파숑님은 좋은 제도라고 하시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행 중인 제도랍니다. 좋은 제도는 벤치마킹을 해서 전국 곳곳에 적용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사대문안의 고도 제한으로 층수를 낮게 올린 것을 사대문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남겨보자는 말씀입니다. 다음 뉴스. GTX 환승 핵심 영동대로 복합개발 건축 시스템이 내달 첫 삽을 뜬다고 합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9 건설공사를 진행하는데 209 기술 제한 적격이라 우선 시공분 착공한다고 합니다. 파숑님의 의견은 첫 삽을 뜨는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이 사업을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의아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원래는 2027년에 완공해야 할 사업으로 사업이 5년 정도 밀렸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을 위해서 결정하고 공사해야 하는데도 정치적인 공작 때문에 불편은 오롯이 서울 시민의 몫이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 서울시가 규제와의 전쟁 첫 걸음으로 시민 100일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3일부터 100일간 시정 전 분야 불합리한 규제 신고하거나 접수 부탁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첫 간부회의서 규제 철폐 아이디어 제안해달라 하셨다는데 우리는 부동산 주택 교통 분야 제안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철폐. 위례 신사선 왜 안 깔아줍니까? 서부선 왜 착공 안 하십니까? 목동선 왜 착공 안 하십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위헌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왜 묶어두시는 겁니까? 층수 제한 왜 하십니까?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정책 불합리 사항을 생각만 하지 말고 제안하고 신고해서 더 좋은 환경이 되도록 우리가 움직이자고 하십니다. 다음 뉴스. 금리 최대 4번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금융지주 회장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기 침체 1년 간다라고 예측하신 분이 대부분이라고 하면서 고환율에도 1분기 금리 인하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연내 23회 정도 인하 계획과 더불어 최악된 2%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파숑님은 최소한 기준금리는 올리지는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셨답니다. 또한 금리 내리면 가산금리도 확실히 내려야 한다는 말씀하시면서 결국엔 은행만 돈 버는 짓은 하지 말라는 말씀도 당부하셨습니다. 다음 뉴스. 대출 빗장 풀렸지만 높은 금리는 요지부동이랍니다. 각 은행에서는 새해 대출 총량 한도를 풀었지만 당국의 고강도 규제에 금리 하락 미지수라고 예측하면서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 방침 계속 이어져 가산금리 조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파숑님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가산금리도 같이 내려가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지만 자기들의 이익만 우선하는 은행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 미지수랍니다. 다음 뉴스. 서울 아파트가 41주 만에 상승세 꺾였다고 합니다. 탄핵 정국의 대출 규제 여파인 듯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2월 다섯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마이너스 0.02%, 지방 마이너스 0.04% 하락폭 유지하면서 서울은 보합세로 전환했답니다. 송파 0.06% 상승, 서초 0.03% 상승, 용산 강남 종로성동 강서 0.02%, 양천 0.01% 상승과 강동 마이너스 0.02%, 동작 마이너스 0.01%은 하락세로 전환했답니다. 금천, 구로, 은평, 강북, 도봉, 관악 등은 하락폭 확대되었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이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고 서울의 중요 지역은 역시 오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래량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조정을 조금 본다는 말씀도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뉴스. 인천 계양의 1만 7천 가에 복합자족도시가 조성할 계획이랍니다. 판교테크노밸리 1.7배 자족용지로 주거상업산업 결합한 복합단지로 조성하며 A3블록 추정 분양가는 5,700만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장지구와 각종 인프라 공유하며 조성할 계획이랍니다. 이 지역은 GTX B라인의 수혜지로서 광역교통 망확대가 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족용지만 만들면 허허벌판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업무시설이 어떠한 기업에 들어온다고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자리가 중요해서 어떤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확정시켜 택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텅텅 빈 허허벌판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장들과 해당 국회의원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며 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 분당만 오를 줄 알았는데 1억 뛴 일기 신도시. 집값 실거래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중동 은하마을, 평촌 꿈마을 등 호가와 실거래가 일부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수요 증가 기대감은 확실하지만 시장 관망세 등 변수가 있다고 합니다. 파숑님은 2024년 내내 분당의 순회동, 정자동, 서현동은 선도지구가 되든 안 되든 좋은 지역이며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일산이 아니고 평촌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뉴스. 재건축 상가 암초 몸값 차이 무시하더니 결국 신반 포이차 무효 판결 파급 여파가 큽니다. 상가 낀 단지는 조합 설립부터 힘들겠습니다. 상가조합원에 아파트를 주어야 할 땐 법원 판결에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해서 재건축 아파트 상가에 투자에 유의하도록 하시면서 싼 상가 지분 쪼개기는 이제 안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뉴스. 컵밥 추억 뒤로 하고 하이엔드 신축 격전지로 떠오른 노량진. 대장은 노량진 1구역으로 흑성 뉴타운 시세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3구역도 1구역과 비슷한 상황이라 입지는 용호상박이랍니다. 사업 진행 속도는 6구역이 가장 빨라서 올 3월 착공 예정입니다. 2구역은 규모는 작지만 교통이 가장 편리하답니다. 노량진 뉴타운 구역은 8개 구역 모두 진행하고 있는 유일한 구역이랍니다. 향후 7-8년 안에 모두 입주 예정이랍니다. 보통 5개 구역 이상이면 사업이 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노량진 뉴타운은 워낙 입지면에서 최고의 지역이니 모두들 순항하는 듯 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